안녕하십니까. 애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 기능장 실기 작업형 공개도면 1번 문제를 가지고 뺄끼리 작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화면상 우측편에 지금 보고 계신 게 공개도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공개도면 1번이 되겠고, 그 다음 좌측에 보이시는 게 요게 완성작품 사진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게 실제 평면도, 그러니까 우측에 보시면 요 도시 기호가 실제 작품의 평면도를 나타내죠. 그리고 평면도란 게 뭡니까? 작품을 위에서 내려다본 형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평면도대로 제가 완성 후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는 게 평면도고 아래쪽에 보이는 게 똑같은 작품인데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제가 구도를 바꿔서 촬영한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도면 보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 보는 방법이란 게 별거 없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SPP20A가 무엇이며, 그리고 CUP15A가 무엇이며, 그리고 단면도도 있어요. A 단면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B 단면도, 그리고 C부 상세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제가 알려드려야 될 사항이 뭐냐면은, 자, 이번 첫 시간에는 좌측편에 요 완성작품 사진들 있죠. 완성작품 사진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이후에 공개도면 2번 강의부터는 완성작품 사진을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요 해당 완성작품 사진 같은 경우는 에너지관리 기능장 유형이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저도 오랜만에 만들어 봤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뺄끼리 테스트도 해야 되고 제 개인적으로 감도 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연습 겸 테스트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에너지관리 기능장 작업형 유형이 9가지인데 9가지를 모두 다 제가 만들어 보고 촬영을 할 수는 없었어요. 시간적인 여건도 안 됐고, 그리고 힘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1번 도면만 제가 만들어 보고 뺄끼리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제가 이미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크한 부분들 그대로 다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다만 뺄끼리 계산 영상에서는 해당 공개도면 1번에서만 완성작품과 함께 도면을 한번 설명드린다는 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후에 2번부터 9번까지 뺄끼리 영상에서는 완성작품 사진을 볼 수 없다. 대신 뺄끼리 영상 촬영이 다 끝나면 제가 작업형 영상을 촬영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뒤에 작업형 영상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완성작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대로 조립했을 때 좀 더 효율적인지를 모두 다 알고 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해당 영상들을 모두 순서대로 끝까지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선 도면 보는 방법부터 배워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측편에 도면을 먼저 보시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여기 보면 SPP20A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SPP20A가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S, P라는 것은 약자입니다. 무엇의 약자냐 하면은 S는 스틸, 그 다음에 P는 스틸 파이프, 그 다음에 마지막 P는 파이프 라인스입니다. 자, 이거 쭉 풀네임을 불러보면 스틸 파이프 라인스죠. 자, 그럼 뭐겠어요? 스틸이라는 게 흔히들 우리 철이라고 합니다. 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조금 배우셨으니까 유식한 말로는 강이라고 그래요. 스틸, 철 또는 강이라 그래. 그렇기 때문에 스틸 파이프가 뭐겠어요? 아, 요거는 강관이겠구나. 자, 그렇죠. 자, 그래서 강관, 파이프라인스 더 말할 것도 없죠. 강관이음입니다. 자, 그래서 SPP라는 것은 요거는 스틸 파이프라인스 강관을 뜻하고, 그렇다면 뒤쪽에 있는 20A라는 건 무엇일까? 이미 예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20A라는 거는 배관의 직경을 뜻합니다. 통상 미리 단위를 우리 에너지 또는 배관 이음에서는 A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러면 20A짜리는 20mm 직경의 강관을 뜻하겠구나,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정확하게 20mm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20mm는 아니고 20점 뭐 얼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점 얼마까지 하면 헷갈리고 또 표기하기가 어려우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20mm다, 그거를 20A로 표시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해석하실 때는 SPP20A라고 적혀 있으면 강관 20A짜리구나,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되고요. 자, 아래쪽에 보면 직경이 다른 게 있죠. SPP 32A 그러면 강관 32A짜리구나. 여기 밑에도 똑같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40A도 있습니다. SPP 40A 강관 40A짜리구나. 여기도 있죠. 강관 40A짜리구나. 자, 그리고 이쪽 편에 보시면 25A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편에는 25A 강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아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가운데 보시면 SPP가 아니고 CUP 15A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우선은 직경은 15A구나 라고 보실 수 있죠. 자, 이때 CUP, 자, CU 그래서 요 CU라는 게 뭐냐면 화학기호입니다. 무슨 화학기호겠어요? 구리의 화학기호예요. 그리고 여기 P를 붙였으니까 뭐겠어요? 동관이란 뜻이죠. 그래서 구리고 P는 파이프라인 쓰니까 구리관이구나. 그래서 요거를 흔히 우리가 동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동관은 동관인데 15A라는 것은 15A 동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좌측편에 그 완성작품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새카만 것들 있죠. 새카만 파이프들 요런 것들이 전부 강관이에요. 이렇게 새카맣게 되어 있는 게 전부 강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눈대중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자, 여기 있는 것들이 20A 파이프들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쪽 편에 있는 게 32A 그리고 좀 더 굵은 거 있죠. 40A 그 다음 이쪽 편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25A 강관들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쭉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뭐예요? CUP 그래서 동관 15A짜리가 여기 설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도면을 해석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짚어드릴 부분이 뭐냐 하면은 파이프마다 이런 식으로 직경 표시가 되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간혹 보면 자, 이쪽 편에 보면 직경 표시가 없어요. 요런 배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배관들의 직경은 어떻게 알아보느냐? 이 전단 도막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파이프에 직경 표시가 없는데 전단을 보면 요게 20의 강관 그리고 이쪽 편도 20의 강관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요 녀석은 뭐냐면은 연장선상에서 20A짜리 강관이다 라는 겁니다. 별다른 표시가 없다면.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도면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문의를 주신 분들 중에 쌤 이거 도면이 잘못됐어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문의를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일부러 표시 안 한 겁니다. 자, 양쪽에 20A이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20A다 라는 거는 도면 해독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도 평가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의 이 해독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비워둔 겁니다. 그러니 이거 없어요 잘못됐어요가 아니고 양쪽 편이 20A라면 연장선상에서 20A구나 라는 정도는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은 일단은 파이프 라인들에 대한 해석은 다 끝났고요. 이제 나머지는 부속품들입니다. 부속 기호를 알아보셔야 되는데 부속 기호 알아보기 전에 우선은 단면도부터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밑에 보시면 A 단면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우측 편에 B 단면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단면도들은 순서대로 그냥 보시면 돼요. 이쪽 편에서 이쪽 편까지 볼 건데 A 단면도 순서대로 여기가 A고 여기가 A-란 뜻입니다. 자, 이게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죠, 여기. A 단면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 보면 친절하게도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도시기호는 약속을 한 거예요. 화살표 표시를 꼭 해줘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화살표 표시대로 우리가 작품을 여기서 쳐다본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좌측편에 완성작품 보시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고 순서대로 여기가 A, 여기가 위에가 A-란 뜻인데 이 A- 단면도를 이쪽 편에서 쳐다본다 라는 뜻이고요. 아래쪽 입체도로 보면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쳐다봤을 때 이 생겨먹은 모양이 요 녀석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여기 A- 단면도대로 표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그려준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이 뭘까요? 배관이 이렇게 와서 45도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진행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좌측편 완성작품에서도 11번 도막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12번 대각선 올라가고 13번, 14번 내려가서 15번 쪽으로 이렇게 꺾여 내려갔다 라고 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여기가 A, 이쪽 반대쪽이 A-로서 정확하게 설치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B 단면도도 보시면, 자, 이거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왼쪽이 B고 우측이 B-입니다. 항상 이거 순서대로예요. 자, 그래서 B 쪽에서, 자, 여기 보면 COP15A죠. 그럼 동간입니다. B 쪽에서 동간이 이렇게 올라가서 밴딩되어서, 자, 이거 엘보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동그랗게 색칠하면은 용접 도시기호입니다. 그래서 요 동일보에 용접을 해서 이렇게 꺾어 내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위에 평면도에서 찾아보면, 자, 여기가 B고요. 위에가 B-죠. 그럼 마찬가지 화살표를 보시게 되면 작품을 이렇게 쳐다본 겁니다. 평면도 상태로 두고. 그럼 왼쪽에 완성작품 보시면 동간이 여기 있습니다. 동간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쳐다본다 라는 거고요. 아래쪽이 B고 위쪽이 B-다 라는 뜻이죠. 그럼 아래쪽에 우리 입체도에서 봤을 때는, 자, 동간이 여기 표시가 되고 화살표 이렇게 봤을 때 이쪽 편이 B고 이쪽 편이 B-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측의 완성작품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B 쪽에서 올라가서 밴딩돼서 B- 쪽으로 내려오면서 동일보 용접을 했다. 자, 그러면 여기 B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밴딩했죠. 여기 밴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이 동일보 있습니다. 동일보에 용접해서 이렇게 B- 쪽으로 내려왔다. 어때요? 정확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단면도대로 설치가 되지 않으면 도면과 상의로 무조건 불합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간 작업하실 때 항상 B 방향 있죠? 특히나 요 엘보 방향, 엘보가 B- 쪽에 현재 도면을 기준, 1번 도면을 기준 B- 쪽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밴딩 쪽에 엘보가 있고 B- 쪽이 밴딩했다. 그럼 무조건 오작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측의 도면에서도 평면도상 보면 B- 쪽에 여기 용접 도시기호가 있죠. 그 말은 뭐예요? 평면도란 것은 작품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는 거니까 여기 용접 도시기호가 위에서 보인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를 이해만 한번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해를 딱 하셔야지 앞으로 쉽게 보실 수 있으니까 이해를 못 하셨다면 이 구간을 몇 번씩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를 정확히 하고서 넘어가 주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뺄길이 계산이든 작업형 영상이든 보시면은 정말 수월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A-, B-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C부 상세도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플랜지 이음이고, 자, C부 상세도 여기 있습니다. C부, 요게 이제 플랜지 도시기호거든요. 이렇게 두 줄 그어 놓으면은 무조건 플랜지 이음이다 라는 겁니다. 자, 완성작품 보시면 여기 플랜지 이음 있죠. 자, 그래서 이 플랜지 도시기호를 설명해 놓은 건데, 자, 여기서 뭐 크게 볼 건 없고요. 이 C부 상세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작품을 위에서 내려다본 형태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단면도를 딱 그려보면 볼트너트가 요렇게 양쪽으로 체결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간혹 보면 체결하실 때 볼트너트가 삐딱하게 이렇게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좌측의 완성작품 사진 보시면, 자, 필요 없는 거 조금 지우겠습니다. 자, 위에 평면도 상에서는 지금 구도상 요게 잘 안 보이는데 아래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아래쪽에 요 플랜지를 보시면은 이 단면도 배관이 가운데 딱 지나가면 볼트너트가 이 총 4개거든요. 총 4개인데 볼트너트가 위에서 봤을 때 요 2개가 나란하고 요 2개가 나란해서 우리가 단면상 봤을 때 이 구멍이 투상을 했을 때 2개만 보여야 된다. 즉 평행하게 볼트너트를 평행하게 조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사진 같은 경우는 이거 사진 촬영할 때 조금 구도가 안 맞아서 이렇게 보이는데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제가 어느 정도 맞췄었거든요. 뭐 어쨌든 그렇구나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표시를 해준 건데, 사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그 외관상 감점 부분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현재 채점 기준 상에서는 요게 틀렸다라고 해가지고 불합격이다 이런 그 항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장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볼트너트의 방향을 이렇게 평행하게, 뭡니까, 요 작품을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평행하게 설치를 해달라.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작업형 영상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단면도에 대한 설명이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은 도면상 도시기호에 대해서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보시면 T 모양 있죠? 이런 식으로 전부 T 모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T 모양으로 생겼어요. 요것도 T인데 어떤 형식이냐 하면은 B 부분에 보면 파이프가 이렇게 올라가죠. 자, T는 T인데 요렇게 와서 평면상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이게 위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올라온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올라온다.
그래서 좌측에 완성작품 보시면 T는 T인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간다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올라가는 T,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올라온다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구멍이 보이면은 색칠을 이렇게 해줘요. 단면상 구멍이 보이면. 그래서 단면상 구멍이 보이면 자, 요 밑에 있죠?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해가지고 색칠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왜 색칠하냐 하면은 B, B' 단면도는 이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 단면이란 거는 요거 절단한 거거든요. 절단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기 때문에 절단됐다라고 생각하고 이 구멍이 보인다 생각하고 투상하는 거니까 여기서 색칠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표시, 평면상에서는 올라갔다는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T뿐만 아니고 엘보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거 입상관이 있으면은 자, 여기 보시면 엘보거든요. 요게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표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어려울 수 있지만 차차 설명을 들어보고 뺄길이 계산을 다 해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어쨌든 요것도 T고 요것도 T입니다. 아, T 이음을 표시한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T 이음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뭔가 볼록하게 연결이 하나 더 된 이음새가 있습니다. 자, 요런 거를 뭐라 하냐면은 부싱이라 그래요. 부싱. 자, 그래서 요 부싱 같은 경우는 이 T에다가 연결을 해서 배관의 직경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설명을 먼저 드린다면 이게 사실상 32의 정T거든요. 그래서 축 방향도 32의, 이 진행 방향도 32의 분기 방향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분기 방향으로 32회인데 여기에다가 32회 20짜리 부싱을 설치해 가지고 배관의 직경을 이렇게 줄여 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완성 작품에 보시면 요게 32회 T인데 여기에 부싱을 연결해서 원래는 이 구멍이 32회 구멍이었지만 20회로 줄여서 20회 파이프를 연결해뒀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죠. 이게 원래는 40에 20짜리 이경티인데 요 축방향 40A, 원래 축방향은 모두 같거든요. 그래서 이쪽 편이 40A라면 T의 특성상 여기도 원래는 40A여야 되지만 여기에 부싱을 써서 25A로 줄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0에 22경티에 부싱을 써서 25A, 한쪽 구멍을 25A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런 T 같은 경우는 32에 22경티라고 하고요. 여기 입상관인데 자, 여기 20A, 20A니까 자, 축방향 20A고 올라가는 관 뭐예요? 여기 COP B 다시 부분이죠. 그래서 15A라고 돼 있으니까 축방향은 20A짜리고 올라갈 때는 15A로 바뀌는구나. 그래서 20에 15 이경티가 되고 아래쪽은 25에 자, 올라가는 거 15A겠죠. 그래서 축방향 25에 올라가는 거 15A 동간이구나. 그래서 25에 15 이경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좀 지워버리고요. 자,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제가 이전에 그 수험자 유의사항에서 재료 목록에서 한번 언급해드린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 에너지관리 기능장 기준에서 T 같은 경우는 이경T가 총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4개고요. 그 다음 정T는 32의 정T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 정도는 기억을 좀 해달라라고 했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이경T 개수와 정T 개수를 알아두셔야지만 그걸 모르고 계시면 사실상 여러분들 뺄길이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T가 정T인지 이경T인지 사실상 처음에 구분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T를 보는 거예요. 나머지 T가 전부 이경T 4개면은 요 남아있는 거는 이제 나머지 하나 32의 정T 하나겠구나. 그래서 요 부싱 넣어서 32의 정T에다가 32의 20 부싱을 써서 20A로 줄인 거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저야 이미 9개 도면을 모두 계산해 봤기 때문에 알고서 설명드리는 거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전부 T 이음새였고요. 나머지 자, 요거는 유니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성작품에서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카플러가 있고 양쪽에 조여서 체결하는 형식, 그래서 분해 조립이 용이한 이음새가 되고요. 그리고 분해 조립이 용이한 이음새 한 개 더 있죠. 여기 보시면 플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작품에서 이렇게 플랜지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보들을 찾아볼 건데 여기 보시면 90도 엘보고 그리고 여기도 90도 엘보, 90도 엘보. 직경은 나중에 합시다. 어차피 뺄길이 계산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A 부분에 보시면 A 요 부분이 사실상 숨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완성작품에 보면 자, 아래쪽 입체도를 보셔야 됩니다. 자, 아래쪽 입체도에서 보셨을 때 15
간간이 와서 올라가는데 14번 도막 부분이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번호 표시는 안 했지만 어쨌든 여기 엘보가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간다라는 뜻이에요. 왜? 여기가 A고 위가 A-이니까 자, 요 A 부분, A- 부분이라고 했죠. 그러면 A가 이렇게 연결되고 A- 부분 이렇게 연결될 테니 여기 엘보 하나, 위에 엘보 하나 있구나. 그래서 어때요? 밑에서 이렇게 와서 위로 올라와 가지고 위쪽에서는 위로 진행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90도 엘보기 때문에 그냥 동그랗게 표시를 해준 거고요. 자, 이쪽에 보면은 반원 있죠. 반원. 이렇게 반원. 원은 이렇게 생긴 거고. 그래서 엘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으로 그려서 표시를 해주게 되는데 요 45도 엘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 잘린 거예요. 원에서 이렇게 반 잘라서 표시합니다. 그래서 45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반원 형태로 그린다라는 거. 그러면 요 도시기호는 엘보는 엘보인데 45도 엘보겠구나. 그리고 여기도 45도 엘보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완성작품에서도 보면 딱 나옵니다. 요 45도 엘보와 요 45도 엘보를 표시한 기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45도 엘보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요 45도 엘보들 같은 경우에는 유체 방향을 기준해서 예를 들어 유체가 이쪽으로 흘러간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와 똑같은 거죠. 자, 이때 요 도시기호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렸을 때 유체 방향을 기준해서 반대쪽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체 방향을 기준해서 진행 방향, 요 반대쪽이 막혀 있으면 이게 내려간다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아래쪽에서 봅니다. 아래쪽에서 요게 45도 엘보란 말이에요. 그럼 이쪽 편에서 이렇게 막혀 있다라는 뜻은 이렇게 오다가 내려간다. 그리고 이쪽 편은 내려간 방향에서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유체 방향이 반대쪽이다. 자, 만약 유체 방향이 반대쪽이다 라고 하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래쪽에서 보면 이렇게 유체 방향을 설정하면 되죠. 그러면 이쪽에서 오다가 반대편이 어때요? 열려버렸죠. 그럼 열려있으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즉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도시교가 열려있으니까 올라가서 올라간 방향으로 받았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완성 사진이 없더라도, 좌측편에 완성 사진이 없더라도 사실상 평면도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모양을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경지까지 가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일단은 알려드리는 김에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5도 기호도 그냥 그리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엘보들은 뭐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보시면 레듀셔가 있고요. 레듀셔라는 건 직경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40의 직경을 32A로 바꿨죠. 그래서 좌측편에 보시면 요게 40A 그리고 위쪽 편은 32A죠. 그래서 여기 레듀셔를 써가지고 직경을 줄여준 겁니다. 그래서 직선이음 시 요 직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레듀셔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요게 엘보는 엘보인데 용접 엘보입니다. 보시면 맞대기 용접을 해뒀거든요. 자, 그래서 도면상 보셔도 여기 용접 표시가 있죠. 그래서 둘 다 SPP 간관인데 간관에서 용접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전기 용접을 하게 됩니다. 전기 용접. 전문 용어로 아크 용접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동관 같은 경우 밑에 있는 동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가스 용접을 하게 됩니다. 요런 거는 뭐 어차피 제가 작업형 영상 촬영하면서 다 알려드릴 거니까 그렇구나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드리는 거고요. 이후에 두 번째 도면부터는 공통적인 부분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뺄끼리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 뺄끼리 작업에 앞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이 도면상 간관 도막에 번호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그래야지 뺄끼리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배관 그 계통을 보고 순서대로 쭉 표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요게 1번, 2번, 3번, 4번이다. 그럼 이쪽 편이 5번, 6번, 7번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느냐 하면은 무조건 저는 직경별로 합니다. 직경별로. 그래서 여기 40의 두 도막이 있고요. 위에 보시면 32의 두 도막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25의 도막이 총 4도막이 나옵니다. 에너지 관리 기능장은. 그리고 나머지 도막들은 다 뭐냐면 20A짜리예요. 이런 식으로. 간관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간관만. 동관은 제외하세요. 동관은 뺄길이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뒤쪽에 가면 실측을 할 거기 때문에 동관은 지금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직경별로 제가 나눠서
통해서 번호를 부여할 거기 때문에 좌측에 완성제품 보시면 이미 번호를 부여해 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번호를 줬습니다. 우선은 40의 도막, 자 요거를 1번, 2번으로 줬고요. 그러면은 40의 도막 두 도막 표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32 두 도막 순서대로 3번, 4번. 그래서 직경이 큰 거부터 작은 걸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A를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25A 5번, 6번, 7번, 8번 도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20A 도막을 표시를 할 건데 요 20A 도막 순서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랑 똑같이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편한 순서가 있다면 또 따로 그렇게 표시를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부터 9번, 10번, 그럼 여기 도막 11번, 그다음 여기 45도 부분 12번, 그 다음에 이쪽 편이 13번 도막이 되고요. 그럼 요 도막이 14번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여기 A 부분에 숨겨진 도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A, A- 단면도에 보시면 사실상 여기가 A- 여기가 A니까 자, A- 부분 여기가 11번 도막이 될 거고 여기 잘려 있지만 11번 도막입니다. 그 다음 45도 이렇게 올라가는 도막이 12번 도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13번 도막이 되죠. 요게 13번입니다. 그 다음 이게 A 부분으로 내려오는 도막, 이게 뭐예요? 요 부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꺾여가기 때문에 위에서 쳐다봤을 때는 배관이 이렇게 와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진행됐다 라고 보이는 것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게 13번이면 이 내려가는 도막이 14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반대쪽 요 진행되는 게 15번 도막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딱 봤을 때 15번 요 도막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15번 도막이 되는 거고, 사실상 요 14번 도막은 평면도 상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완성작품에서 보셔도 9번, 10번, 11, 12, 45도, 그 다음에 13, 그리고 여기 14번이 생략돼 있어요. 여기 15번은 보이는데, 그래서 밑에 보시면 14번이 요렇게 표시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 두 도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 도막, 여기 한 도막 있는데 그냥 순서대로 여기 긴 도막, 길다란 도막 있죠. 요 긴 도막을 16번으로 줬고요. 그 다음 나머지 한 개를 17번 도막으로 줬습니다. 자, 이렇게 직경별로 제가 번호를 부여했고 정리를 해뒀어요. 그래서 정리한 도면을 좀 가지고 와보면,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경별로 색깔 표시도 해뒀어요. 그 40A 같은 경우는 빨간색, 그 다음에 32A는 녹색, 그 다음에 25A는 보라색, 나머지 20A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아래쪽에 계산란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40A, 32A, 25A, 20A 이런 식으로 표시를 다 해뒀어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그 필기 노트를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실 때도 마찬가지 색깔 볼펜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아무래도 실수할 확률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1번과 2번 도막 있죠. 40의 도막인데 얘들은 용접 이음새고요. 그 다음에 5번과 6번 있죠. 얘도 플랜지 용접입니다. 아크 용접. 자, 그렇기 때문에 1번과 2번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여기 5번과 6번 이렇게 묶어가지고 별도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용접 이음새 같은 경우는 외나사를 내요. 외나사. 외나사가 뭐냐면은, 자, 완성작품에서 보시면 1번 도막 보겠습니다. 1번 도막 같은 경우 요 T 이음 할 때는 나사산을 냈는데 이 용접 이음 할 때는 나사산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나사산을 양쪽에 내면 안 되고 이쪽 편에 하나 외나사만 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플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랜지도 보시면 예를 들어 6번 도막이다. 그럼 이쪽 편은 나사산인데 이쪽 편은 나사산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외나사. 자, 그러니 1번과 2번 외나사고요. 5번과 6번 외나사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실제 뺄끼리 구하실 때도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를 해주라 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외나사라고 해서 외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40회 같은 경우는 강관 L보기 때문에 L이라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L이라고 적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플랜지죠. 5번, 6번은 플랜지 용접이기 때문에 풀이라고 저는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저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외나사라고 적기도 하고 뭐 엘보 플랜지 이렇게 적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연습이고 습관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번호 정리가 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뺄끼리 계산을 해볼 건데, 기본적인 뺄끼리 원리부터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뺄끼리 계산 원리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사진은
사진은 제가 뺄길이 계산 원리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찍어 놓은 사진이고요. 요 뺄길이 계산 같은 경우는 제가 상세 영상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촬영해 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상세한 사항을 아시고 싶으면 제가 상담 카드 드릴 테니까 한 번씩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뺄길이 그 계산이 적용이 되는지 정도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 보이시는 사진이 있고요. 좌측에 보이는 게 관길이 산출표 또는 뺄길이 표라고 하는데, 자, 이 뺄길이 계산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통상적으로 요 뺄길이는 강관 이음새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 나사부라든가 용접부에서 적용이 되는데, 우리 파이프의 길이를 맞추실 때는 기본적으로 파이프의 센터와 센터가 모두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수를 맞추고 싶다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양단 파이프 센터가 기준이고 이걸 만약에 제가 200mm로 맞추고 싶다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그냥 파이프를 200mm로 절단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파이프가 이런 식으로 이 재단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재단이 돼가지고 여기에 나사를 내서 이런 식으로 나사를 내서 만약에 이 엘보를 삽입한다 치면 요런 엘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상 요 엘보 구멍의 센터가 따지고 보면 파이프 센터가 같죠. 그러면 아래쪽에서 제가 200mm로 절단한 관관의 경우에는 이 어때요? 파이프 센터선을 이렇게 빼보니까, 자, 위에 있는 선 연장 한번 해볼까요? 센터선 연장하고 또 센터선 연장 딱 해보면은 어때요? 길이가 길어져 버렸어요. 길이가 이렇게 길어져 버렸어요. 그 이유는 뭘까? 요 엘보라는 부속의 길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뺄 길이를 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은 이 강관의 절단 길이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200mm로 맞추고 싶은데 이 200mm로 그대로 강관을 절단해 버린다면 부속의 길이만큼, 요 이음새의 길이만큼 파이프 간의 거리가 길어져 버리니까 200mm를 맞출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길이만큼 뺄 길이를 줘서 강관의 절단 길이를 구한 후에, 사실상 200mm라면 절단 길이는 200mm보다 짧아지겠죠. 부속의 길이를 빼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뺄 길이를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면, 자, 만약에 요 강관이 20A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20A라고 가정하고요. 사실상 이 나사부가 안쪽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요렇게 강관이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나사가 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실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뺄 길이는 요 파이프 센터에서 요 나사 삽입부 길이까지만 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만큼만 빼주면 여기에 맞춰서 강관을 딱 절단해버리면 나사를 삽입하면 요 센터의 길이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게 제가 좌측편에 표시해둔 관길이 산출표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측편의 사진을 20A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자, 90도 엘보입니다. 왜? 여기 사진 보면 90도로 딱 꺾였잖아요. 90도. 엘보가 뭐예요? 우리 팔꿈치처럼 90도 꺾였다라고 해서 엘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20A 찾아요. 20A가 여기 있네요. 20A 90도 엘보는 공식이 요렇게 나온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서 앞부분에 32mm가 있고 뒷부분에 13mm가 있고, 자, 요 계산된 값이 19mm라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 32mm가 A고 그 다음에 13mm가 B다라고 한다면 A 같은 경우는 엘보 중심 길이라 하고요. B 같은 경우는 나사 물린 길이라 합니다. 자, 이거를 우측편 완성작품 사진에서 설명해 드리면, 자, 엘보 90도 엘보가 있죠. 20A라 가정했습니다. 자, 이때 엘보 요 끝에서 이쪽 편 구멍의 중심 길이까지를, 자, 요거를 엘보 중심 길이 A라고 합니다. A. 자, 그리고 요 엘보 끝에서 강관 나사를 조였을 때 요 나사 물린 길이, 자,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를 B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뺄 길이란 거는 요 공간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공간의 길이. 그리고 반대쪽도 여기 공간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공간의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전체 A에서 B만큼 빼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좌측편의 관길이 산출표의 이 공식이 되는 거예요. 32 빼기 13mm. 즉 A부 20에 90도 엘보 같은 경우에는 요 A부 엘보 중심 길이가 32mm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B부 나사 물린 길이가
13mm가 되기 때문에 32 빼기 13 하면은 요 뺄길이 부분의 길이는 19mm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19mm. 자, 즉 우리가 사용해야 될 뺄길이는 뭡니까? 이 공식은 의미가 없어요. 요 뒤에 있는 거 19mm 요것만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25A다 그러면 23mm 요것만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200mm로 맞추고 싶다. 이게 20의 강관인데 200mm로 맞추고 싶다 하면은 이쪽 편에서 19mm를 빼주는 거고 여기도 똑같은 엘보니까 19mm를 빼준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공식으로 하면은 200 빼기 19 빼기 19 해가지고 사실상 이 파이프 절단 길이, 강관 절단 길이는 162mm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 파이프 여기서 여기까지 절단 길이를 162mm로 해줘야 요 엘보를 파이프 렌치로 조였을 때 200mm로 맞출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는 이해 가시죠? 어려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만 딱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뺄길이 계산 원리 알려드렸으니까 실제 뺄길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뺄길이를 하나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뺄길이 같은 경우는 이 동관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동관 같은 경우는 실측을 할 거니까 무시하시면 되고요. 강관에만 뺄길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뺄길이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2차 촬영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차 촬영본은 여기까지라고 앞에서 댓글 남겨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남겨뒀고요. 1차 촬영본에서 원래 실제 뺄길이를 모두 계산했었는데 그 계산한 뺄길이를 가지고 작업을 해보니까 일부 그 어떤 이음새들이 많이 타이트해요. 그래서 앞에 부분의 뺄길이로 계산을 해버리면 작업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수정을 했고요. 그 수정했던 부분들을 제가 밑에 여기 뺄길이표에 보시면 요런 별표 있죠. 요런 식으로 별표로 별도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작업을 하면 되는지 영상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 90도 용접 엘보 부분도 40A의 요 상한이 원래 앞에서는 60mm였지만 이제 62mm로 제가 조금 더 늘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작업을 해보니 이런 부분들은 조금 뺄길이를 더 해줘야지만 작업이 좀 수월하고, 그리고 앞에 뺄길이 같은 경우는 너무 타이트해요. 치수를 맞추려니까 너무 타이트해서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서 2차 촬영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을 이제부터는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차 촬영본에서 완벽하게 편집된 도면, 그리고 뺄길이 계산된 도면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까 그 도면들 그리고 뺄길이 계산표들 다운받으셔서 직접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받으시는 파일들이 모두 최신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뺄길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우선은 우측편 도면에서 요 1번 도막의 뺄길이부터 찾아볼 건데 이음새를 먼저 봐야 되죠. 자, 좌측편에 있는 요 이음새부터 보겠습니다. 요게 엘보인데 이렇게 90도 꺾였죠. 엘보긴 엘보인데 동그랗게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색칠이 되어 있으면은 용접 도식이오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접 엘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고, 직경 같은 경우는 1번이 SPP 40A, 2번이 SPP 40A이기 때문에 40A SPP 뭡니까? 강관 용접 엘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관 용접 엘보이기 때문에 전기 용접 또는 아크 용접이라 부르죠. 그래서 아크 용접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요거 뺄길이를 한번 찾아보면 좌측편에 뺄길이표를 보시면 90도 용접 엘보가 여기 아래쪽에 나옵니다. 그리고 직경을 보셔야 되죠. 40A 찾아보면은 요 뺄길이가 57mm에서 62mm를 빼주라는 소리인데, 저 같은 경우는 최상한 요 62mm를 빼주게 됩니다. 제가 작업했을 때 요 62mm가 가장 작업하기 편하고 치수 맞추기도 좋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1번 좌측편의 뺄길이가 90도 용접 엘보니까 62mm 빼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번 도막의 아래쪽도 똑같은 거죠. 40A 엘보가 되니까 똑같이 62mm를 빼주면 된다라는 소리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도막 우측편의 요 이음새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요 이음새 같은 경우는 T가 됩니다. 이렇게 모양 보시면 T가 나오죠. 자, 이때 좌측편은 40A, 우측편은 25A,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분기 방향인데 분기 방향은 20A라고 돼 있습니다. 직경만 봐도 지금 머리가 막 아픕니다. 직경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기본적으로 요거 이경티인데 이경티 같은 경우는 잘 기억하세요. 자, 요 부분이 축 방향입니다. 요 부분이 축 방향이고 위로 가는 게 분기 방향인데 기본적으로 이경티들은 축 방향의 직경은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 축 방향이 40A라면 이 반대쪽도 원래는 40A 직경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왜 이 우측이 25A냐? 자, 중간에 보시면 부싱을 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경일부의 실제 직경은 부싱을 쓰지 않은 요 구멍의 직경이 실제 축 방향 직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40에 요 분기 방향 뭡니까? 20에 이경티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1번 우측편 이경티는 40에 20 이경티가 되고 이 부분은 뭡니까? 그 이경티에서 40에 이쪽 뺄 길이가 들어가면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 좌측편에 넘어와서 이경티를 찾습니다. 이렇게 이경티 찾으시고 그 다음에 직경을 찾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 40에 20에 이경티라고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40에 이쪽 뺄 길이가 실제로는 19mm를 빼줘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별표 표시가 있습니다. 자, 이 별표 표시는 제가 실제 작업을 해보고 느낀 점을 토대로 이 부분은 조금 치수를 수정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별표를 넣어둔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별표가 있는 쪽에는 어떻게 하냐면 플러스 2mm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실제 뺄 길이가 19mm지만 플러스 2mm 해서 사용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0에 20 이경티에서 40의 부분은 19mm가 아니고 얼마? 21mm를 빼주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측에 도면으로 돌아와서 자, 40에 20 이경티에서 요 좌측편 요게 뭡니까? 40의 구멍이죠. 그래서 40의 구멍 쪽은 19mm가 아닌 21mm를 빼줘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잘 보이게 제가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측편에 부싱이 있는데 이경티 하는 김에 다 합시다. 우측편에 부싱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뭐예요? 몇 A짜리냐 하면은 요쪽이 40A 그리고 원래는 여기 40A인데 25A로 바꿨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부싱은 40에 25 부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싱은 이경이란 말을 안 써요. 이 부싱 자체가 치수를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40에 25 부싱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40의 부분에 요 부싱을 넣기 때문에 자, 좌측편의 뺄길이표에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부싱이 40에 25죠. 그러면 큰 직경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40A가 기준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부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싱 40A 같은 경우는 16mm를 빼줘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16mm를 빼주느냐 하면은 엄밀히 따지면 자, 우리 요 40에 22경티잖아요. 그럼 여기가 40A 같으면은 원래는 21mm를 빼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원래 뺄 길이 40A 부분 원래 뺄 길이 21에다가 더하기 16mm를 해줘라 이겁니다. 그래서 21mm도 빼주고 16mm도 빼줘라. 그래서 요 21mm 같은 경우는 40에 22경티에 40의 부분 뺄 길이고 16mm는 뭡니까? 여기에 삽입한 40에 25 부싱의 뺄 길이다. 그래서 21 더하기 16mm로 빼줘야 된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21 더하기 16mm 하게 되면 뺄 길이는 총 37mm가 됩니다. 즉, 요 8번 도막의 좌측편 같은 경우는 37mm를 빼주는 게 맞겠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아서 넣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40에 22경티의 20의 부분 봅시다. 20의 부분 같은 경우는 좌측에 뺄 길이 표에서 자, 여기 보면 20에 돼 있습니다. 여기 뺄 길이는 30mm. 별표가 없죠? 그러면 그대로 넣어주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 우측편의 도면으로 돌아와서 15번 도막의 아래쪽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30mm를 빼주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도막으로 넘어갑시다. 이 2번 도막의 아래쪽은 우리가 했죠. 62mm 뺄 길이 넣어줬고요. 위쪽에 보시면 요게 레듀셔 표시 기호인데 요 레듀셔 같은 경우는 40에 32A짜리 레듀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좌측편에 와서 레듀셔를 찾으시고 40에 32짜리를 찾으면 되죠. 자, 찾아보시면 여기 있네요. 40에 32 같은 경우는 자, 40에 이쪽은 7mm 빼주고 32쪽은
경우는 9mm 빼주면 되는데 자, 두 개 다 뭡니까? 별표 표시가 있어요. 그러면 둘 다 2mm를 더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A 쪽은 9mm 빼주는 거고 32 쪽은 11mm 빼주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2번 도막 쪽이 40A 쪽이니까 두 개 중에 짧은 뺄길입니다. 그래서 9mm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3번 도막 쪽이 32A죠. 그래서 32A 쪽은 두 개 중에 긴 뺄길이, 그래서 원래는 9mm인데 2mm 더해서 11mm를 빼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요런 이경 부속들 있죠. 뭐 레듀셔나 이경 T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경이기 때문에 한쪽은 직경이 크고 한쪽은 작습니다. 이때 뺄길이를 넣어주실 때는 직경이 큰 부분에 두 개 중에 짧은 뺄길이가 들어가고요. 직경이 작은 쪽에 두 개 중에 긴 뺄길이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모두 공통이에요. 이경 부속이 모두 공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뺄길이라는 거는 실제 시험장에 가면 주는 게 아니고 암기를 해서 가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암기하실 때 이렇게 참고하셔서 외워주시면 편하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2번에 위에 레듀셔 그리고 3번에 아래쪽에 레듀셔 뺄길이 일단 넣었고요. 그러면 이제 3번 쪽으로 넘어가서 위쪽에 요게 T죠. 그래서 T인데 잘 보시면 축 방향이 32A입니다. 그래서 3번, 4번 모두 32A니까 축 방향은 32A고 그 다음 분기 방향은 뭡니까? 20A로 변하네요. 그럼 이건 뭐예요? 32에 20에 이경 T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뺄길이를 찾습니다. 일단은 이경 T예요. 이경 T 여기 있고 직경이 32에 20이죠. 자, 봅시다. 여기 뒤쪽에 있네요. 32에 20A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32A부터 한번 보면 21mm인데 여기에 별표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22가 아니고 23mm를 빼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32A 쪽에 23mm를 빼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23mm, 위쪽에도 23mm 동일하게 빼줍니다. 자, 그 다음에 20A 쪽 같은 경우는 어때요? 20A 쪽은 별표 표시 없죠? 그럼 27mm 빼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측에 돌아와서 20A 같은 경우는 27mm 빼주면 되는구나.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32A 쪽이 뺄 길이가 작고 20A 쪽이 뺄 길이가 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직경이 큰 쪽이 짧은 뺄 길이, 직경이 작은 쪽이 긴 뺄 길이가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도막 위에 보시면 요것도 T인데, 자, 이 T 같은 경우에는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여기는 32A라 돼 있고 축 방향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표시가 없고 여기에 부싱을 써버렸죠. 그래서 실제 요 축 방향의 뺄 길이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수험자 유의사항과 재료 목록에서 다루었었는데 현재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에너지 관리 기능장 작업형 도면 같은 경우는 재료 목록에서 이경 T가 모두 4가지가 나와요. 자, 그래서 한번 세알려 볼게요. 이경 T가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그래서 이경티가 총 몇 개?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 메뉴에 있는 요 T 같은 경우는 이경티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유일한 정티예요. 정티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일한 정티는 에너지 관리 기능장 재료 목록을 보세요. 그래서 32A 정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경티를 우선은 찾아서 개수를 세알린 다음에 요 부분이 T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경티를 제외한 요 부분에 T가 하나 나온다. 그럼 요거는 그냥 32A 정티다 라고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재료 목록 설명할 때 T의 개수까지 한번 언급해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가셔야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 부분 같은 경우는 32A 정티고 9번 도막 쪽에 요거는 부싱을 써서 20A로 줄였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32A 정티의 뺄 길이부터 찾아봅시다. 자, 정티 같은 경우는 여기 90도 엘보 밑에 정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티라고도 하고요. 줄여서 T라고 부르면은 모두 정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티에서 32A를 찾으시면 되죠. 32A가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티의 뺄 길이가 29mm라고 나옵니다. 자, 요 29mm에서 요거 제가 별표 표시 이거 잘못했네요. 요게 엘보에 별표 표시하면 안 되고 32T에 원래 별표 표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영상 촬영하고 나서 수정해서 파일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수정된 파일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요거 안 써요. 32A짜리 90도 엘보가 없습니다. 에너지 관리 기능장에는. 그래서 요 별표가 요 밑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플러스 2mm 해주셔야 됩니다. 뺄 길이에.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플러스 2mm 해주셔야 됩니다. 뺄 길이에. 그렇기 때문에 32A 정티 같은 경우는 31mm를 빼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4번 도막 위쪽에 31mm를 빼주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9번 쪽도 이게 정티이기 때문에 원래 뺄 길이는 31mm인데 거기에 부싱이 삽입됐죠. 그럼 부싱의 길이를 더해줘야 되는데, 자, 요 부싱은 뭐예요? 32에 요거 20이잖아요. 그럼 32에 20 부싱이기 때문에 32에 큰 직경이 기준이라 했습니다. 32에 요 뺄길이, 그래서 부싱의 15mm 뺄길이를 더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1mm 더하기 15mm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1mm 더하기 15mm를 하게 되면 이게 46mm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9번 도막 좌측편은 46mm를 빼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좌측편의 뺄 길이에서 요 90도 엘보 같은 경우는 수정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제가 이 별표 표시 잘못한 거고, 이 정티에서 32의 정티에서 여기 원래 별표 표시가 있어야 되고 2mm를 더해서 31mm를 빼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차후에는 수정된 도면으로 영상 촬영할 거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제 9번 도막의 우측편 같은 경우 요거는 유니온의 도시기호가 됩니다. 자, 이때 여기 20에 여기 20에이니까 20의 유니온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측편의 뺄 길이에서 유니온을 찾아보면 여기 유니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A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유니온 20A짜리 뺄 길이는 12mm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9번의 우측편 12mm 들어가주면 되고, 10번도 똑같죠. 10번 좌측편 유니온도 마찬가지 12mm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도막으로 넘어가면 10번, 11번 도막 사이에 요 이음새는 뭐가 돼요? 자, 10번 20A, 11번도 20A니까 20A 90도 엘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좌측편 뺄 길이에서 90도 엘보 찾으시고 20A 여기 있고요. 뺄 길이는 19mm구나. 그대로 하나하나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19mm. 그 다음 밑에 11번도 똑같죠. 이렇게 19mm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유심히 좀 보셔야 되는데, 11번 도막 다음에 12번 도막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도시기호는 뭐라고 했어요? 45도 엘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확히 보시려면은 여기 아래쪽에 A 단면도를 봐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호 보면은 여기 A 단면이라고 해서 화살표를 이렇게 쳐다본다. 그때 생김새가 요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는 순서대로 요 순서대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A-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요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11번 도막이 여기서 살짝 보인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11번 도막에서 생략을 하긴 했지만 요 도막 자체가 이렇게 연장된다면 11번 도막이 되기 때문에 제가 11번이라고 표시를 해뒀어요. 어쨌든 요 11번에서 이렇게 와서 45도 이렇게 꺾여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 12번 도막 사이에 요 45도 엘보 같은 경우는, 자, 11번 도막이 20A죠. 그리고 여기 20A 도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11번 20A, 13번 20A니까 요 연장선상에서 12번 도막도 20A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요 45도 엘보는 당연히 20A 45도 엘보가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45도 엘보 찾읍시다. 좌측편에 여기에 45도 엘보가 있고요. 20A 같은 경우는 뺄 길이 12mm. 여기 보시면 유니온하고 뺄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 참고를 하세요. 자, 그럼 11번에 여기가 뺄 길이 12mm가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고, 마찬가지 12번 도막 쪽에도 이렇게 12mm가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밑에도 똑같이 한번 넣어 볼까요? 11번 쪽에 12mm, 12번 쪽에 12mm,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들어가 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반대쪽도 똑같죠. 20A, 20A니까 똑같이 20A 45도 엘보, 그래서 12mm, 여기도 12mm 이렇게 들어가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넣어주면은
12번 모두 다 12mm, 그 다음에 13번 쪽도 12mm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3번 요 반대쪽 요 부분인데 이게 평면도 상에서는 요 부분이 정확히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이 엄밀히 따지면 요 14번 도막 부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위에서 쳐다봤을 때는 요 평면도 모양이기 때문에 위에서 봤을 때는 이 14번 도막이 보이지 않는다. 대신에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해서 내려가는 티, 가는 티로 표시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15번 도막은 보이니까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 뿐이고요. 자, 어쨌든 우리는 직경을 찾아야 되는데, 자, 13번 도막이 20A이고 15번 도막이 20A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요 14번 도막도, 그래서 13번 20A, 15번 도막도 20A니까 연장선 상에서 14번 도막도 20A 도막이 되고, 자, 요 엘보는 90도 엘보인데 20A 90도 엘보가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좌측편에서 마찬가지 90도 엘보 20A짜리는 19mm 빼주면 되는구나. 자, 그래서 여기에 19mm 빼주시고요. 그 다음 14번 도막 쪽에도 마찬가지 19mm 빼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도 똑같죠. 15번도 20A, 14번도 20A니까 요거 90도 엘보도 20A 90도 엘보입니다. 그래서 19mm 똑같이 빼주시면 되고, 그 다음 15번 도막 쪽에도 19mm 요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위에도 똑같이 표시해보면, 자, 그래서 13번 도막 쪽에도 19mm 빼주시고, 그 다음 15번 도막 쪽에도 19mm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봤을 때 어디에 19mm인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19mm 표시를 해드렸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이 A 단면도 부분을 위에서 쳐다보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의 뺄 길이 19mm가 보이는 거고, 아래쪽에 이 부분의 뺄 길이 19mm가 보이는 거예요. 즉 14번 도막의 19mm는 평면도상 위에서 봤을 때는 표시가 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라는 거 꼭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A 단면도 쪽에 뺄 길이도 모두 완성이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아직까지 표시되지 않은 부분들 지금 20A 도막하고 있으니까 16번, 17번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16번 도막의 좌측편은 뺄 길이 좋습니다. 요게 32에 20의 이경T의 20A 부분의 뺄 길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16번 도막 쪽에서 이렇게 쭉 와보면 여기까지가 16번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 T가 무엇이냐? 자, 20A죠. 여기 20A, 그 다음 반대쪽도 20A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축 방향은 20A란 소리고, 그 다음 요 부분은 뭐예요? 분기 방향인데 이게 실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 B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B 단면도 부분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순서대로 여기가 B, 그 다음 여기가 B-가 되니까 그러면 B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B- 부분이 이렇게 연결된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화살표로 이렇게 쳐다본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위에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요 B-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 자, 여기 용접 도시기호가 표시되는 게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요 용접 도시기호가 보이는 거겠죠. 자, 그 정도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 축 방향이 20A이고 요 올라가는 부분이 요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요 부분은 뭡니까? CUP 15A, 그래서 동간 15A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 방향은 20A이고 동간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15A로 바뀌는 거니까 20에 15 이경T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좌측편에서 20에 15 이경T 찾읍시다. 이경T 여기 있고요. 20에 15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이 중에 우리가 쓸 거는 20A만 쓰면 됩니다. 왜냐? 15A 같은 경우는 동간이기 때문에 동간의 뺄 길이는 필요가 없어요. 실측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보실 필요 없고, 자, 20A 쪽에 뺄 길이 16mm만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T에 좌우측에 16mm 넣어봅시다. 자, 여기도 16mm. 그 다음에 우측편도 위에 쓰면 안 보일 것 같으니까 밑에다가 쓸게요. 이렇게 16mm를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6번 도막도 좌우측에 끝났고 7번 도막은 좌측은 끝났는데 우측은 아직 남았어요. 그래서 7번 도막 잘 보셔야 돼요. 자, 16번 도막은 좌우측 뺄길이 끝났고 17번 도막은 좌측은 16mm 넣었지만 우측은 아직 안 넣었죠. 그래서 우측 도막의 요 이음새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20A고 내려가는 부분이 25A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경은 큰 거부터 읽어요. 요 엘보는 이경 엘보인데 25에 20짜리 이경 엘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편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경 엘보를 찾습니다. 이경 엘보는 여기 있네요. 자, 이 중에서 25에 20짜리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25 부분은 20mm를 빼주고 20 부분은 22mm를 빼줘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17번 부분은 20A니까 20A 부분은 22mm를 빼주시면 되고 그 다음 5번 도막 쪽에는 25A니까 여기는 20mm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순서대로 내려갑니다. 5번 도막의 아래쪽에 보시면 요게 플랜지음이거든요. 그래서 플랜지음 같은 경우는 뺄 길이가 2mm입니다. 요건 제가 플랜지 가점 영상에서 설명드렸었는데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고 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플랜지 용접할 때 플랜지 도막이 가접시 플랜지 안쪽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점용 강판을 넣죠. 그 강판에 그 두께가 2mm이기 때문에 여기 2mm를 빼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6번 도막 쪽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2mm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랜지는 2mm 그냥 외워주시는 게 편해요. 자, 그 다음에 6번, 7번 쪽에 보시면 요게 엘보인데 6번도 25A, 7번도 25A니까 90도 엘보, 그래서 정 엘보에서 25A짜리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90도 엘보 25A의 뺄 길이는 23mm가 되는구나. 자, 그래서 여기에 뺄 길이 23mm, 그 다음 7번 쪽도 똑같죠. 23mm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부속이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7번과 8번 사이에 있는 요 T인데 자, 요 T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축 방향은 25A죠. 양쪽 모두 25A입니다. 그 다음 이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화면상 오는 T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올라가는 부분이 B 부분입니다. 그래서 B 부분이면 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 뭐예요? 이렇게 동간이 15A 밴딩되어서 올라가는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게 15A이기 때문에 25에 15 이경T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좌측편에서 마찬가지로 이경T를 찾고요. 이경T 중에서 25에 15 여기에 있네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5A 부분은 동간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간은 실측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25A 뺄 길이 17mm만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양쪽에 모두 17mm를 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17mm, 여기도 17mm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 도막에 뺄 길이를 모두 넣어줬죠. 그러면 요 뺄 길이들을 참고해서 아래쪽 뺄 길이 계산란에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도막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해당 1번 도막의 치수는 아래쪽에 나오죠. 310mm입니다. 그래서 310mm 빼기 양쪽에 뺄 길이, 그래서 21에다가 62mm를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처럼 그냥 이렇게 21mm 더하기 62mm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단순하게 310mm 빼기 21 빼기 62 이렇게 계산하셔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저는 요 도면상 도막 길이와 뺄 길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10mm 빼기 21 62mm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도막 보겠습니다. 2번 도막 같은 경우는 길이가 210mm 나오네요. 그래서 210mm 빼기 자, 위아래 뺄 길이 62mm에다가 9mm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도막으로 넘어갑니다. 3번 도막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190mm네요. 190mm 빼기 자, 아래쪽 뺄 길이 11mm, 그 다음 위쪽 뺄 길이 23mm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도막 200mm네요. 200mm에다가 빼기 아래쪽 뺄 길이 23mm, 위쪽 뺄 길이 31mm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넣으시면 돼요. 어려운 게 없죠. 차근차근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5번 도막이네요. 자, 5번 도막 같은 경우는 뺄 길이가 210mm에다가 빼기 위쪽이 20mm, 그 다음 아래쪽이 2mm 빼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6번 도막입니다. 6번 도막은 지금 길이가
190mm에다가 위쪽이 2mm, 아래쪽이 23mm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7번 도막 봅시다. 7번 도막은 180mm. 자, 원래 도막 길이 180mm에다가 빼기 23에다가 17mm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 도막. 8번 도막 길이가 200mm에 빼기 17mm에 37mm 빼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파란색 도막들 뭐예요? 20의 도막입니다. 그래서 20의 도막 넘어가서 9번 도막부터 하면 되죠. 9번 도막의 길이가 160mm네요. 그럼 여기에다가 160mm 빼기 46에다가 12mm를 빼주시면 됩니다. 요게 9번 도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 도막. 자, 10번 도막 같은 경우는 도막 길이는 150mm. 빼기 좌측이 12mm, 우측이 19mm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도막. 11번 도막 같은 경우는 지금 도막 길이가 140mm 빼기 위쪽이 19mm, 아래쪽이 12mm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도막인데 요 12번 도막은 도막 길이가 150이냐?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150mm 적으시면 큰일 나고요. 요거 대각 길이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요 12번 도막 같은 경우는 우리가 A 단면도에서 딱 봤을 때 위에서 딱 쳐다봤다라는 거죠. 자, 위에서 쳐다봤을 때 요 12번 도막의 자, 위에서 쳐다봤을 때 요 길이 뭡니까? 150mm라고 적혀는 있는데 위에서 봤을 때 따지고 보면 여기 아래쪽 가로 길이가 150mm다 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깨끗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자, 요 12번 도막이 길이가 150mm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평면도잖아요. 평면도.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 12번 도막의 자, 요렇게 표시를 한다면 이 가로 길이가 150mm다 이 뜻이에요. 이제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뺄 길이 계산할 때 150mm에서 뺄 길이 줘버리면 이 큰일 납니다. 이거 안 맞아요. 자, 그러므로 대각선 길이 요 12번 도막의 요 대각선 길이를 구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하는 것까지가 기능도 평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요 대각선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따지고 보면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준 겁니다. 그래서 세로의 길이 여기 있고요. 가로의 길이는 여기 150mm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도 150인 거고 원래 세로 길이가 그 다음에 가로 길이도 150mm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요 삼각형이 뭐겠어요? 직각삼각형이죠. 여기가 90도인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의 대각선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그래서 제가 요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요런 직각삼각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요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는 변이 총 3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요게 A변, 요 밑에 게 B변, 그 다음 요게 C변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요 A, B, C변 세 변의 관계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과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뭡니까? 요 대각선의 길이 뭐야? C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때 C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보면 C의 제곱이라고 돼 있죠. 요 제곱을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제곱을 넘기게 되면은 요렇게 바뀌어요. 즉 제곱이 넘어가면서 루트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니 대각선 길이 C변의 길이는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A변의 길이가 150mm이고 B변의 길이가 150mm라면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150 제곱 더하기 150 제곱에다가 루트를 딱 씌워버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C변의 길이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구해가지고 계산기로 두드려서 그 값을 도출하셔도 되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직각삼각형의 가로, 세로의 길이가 어때요? 150, 150으로 같죠? 자, 이런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같은 길이 있죠. 150을
x라는 임의의 함수로 정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요 밑에 좀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양변의 값이 같을 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양변 뭡니까? 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 양변입니다. 양변의 길이가 뭐 150이 되었든 160이 되었든 같다면 그 값이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곱하기 루트 2 하게 되면은 결국 위에 요 공식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 값이. 그래서 위에 공식으로 구하셔도 되고 밑에 공식으로 구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 x 곱하기 루트 2에서 루트 2가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1.414와 같은 거죠. 그러니 자 다시 한번 말해요. 요 공식으로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도면과 같이 150, 150으로 같다면 150 곱하기 얼마? 루트 2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것도 싫다. 그러면 1.414 하면은 그 값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50 곱하기 1.414 하게 되면 대각선의 길이가 요건 지울게요.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 나오냐 하면은 212.1이 나와요. 그러면 요거 뒤에 소수점 뒤에 거는 그냥 생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번 도막의 대각선 길이는 212mm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c 곱하기 루트 2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와 같이 같다면 양변의 값이 150으로 같다면 요 x를 150으로 두고 150 곱하기 루트 2 또는 150 곱하기 1.414 하면은 이와 같은 값이 나온다. 대각선 그 도막의 길이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 12번 도막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요게 요렇게 연장선을 그어 보면 직각삼각형이 되는데 이때 가로 세로의 길이가 자 가로 150 그리고 세로도 150으로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12번 도막의 길이를 계산하려면은 요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같은 값 150이 x가 되고요. 여기에 곱하기 루트 2를 하셔도 되고 편의상 1.414로 구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구해보면 212.1mm가 나오는데 소수점 뒤의 값은 모두 무시합니다. 자 요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2번 도막의 길이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212mm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에너지 관련 그 도면들은 대부분 보면 요 대각선 길이를 줄 경우에는 가로 세로의 길이를 똑같이 줍니다. 현재까지 그랬어요. 그게 아무래도 계산의 용이성을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 계산하는 방식 값이 같다면 요거를 x로 두고 곱하기 1.414 또는 루트 2 하는 공식도 알아두셔야 되지만 그 앞에 나오는 피타고라스 정리 있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고 거기서 c를 구하게 되면 c는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같다라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최대한 변수를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12번 도막의 길이 212mm를 구했기 때문에 나머지도 모두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12번 도막 212mm에다가 양쪽에 뺄 길이 12, 12를 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3번 도막 봅니다. 14번 도막 같은 경우에는 A, 단면도 보시면은 자, 여기 13번 도막 나오는데 길이는 표시가 되지 않아요. 자, 요 13번 도막 같은 경우는 평면도에서 보면 됩니다. 평면도 여기 보시면 길이가 150mm 돼 있죠. 그래서 평면도는 뭡니까? 요 13번 도막을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는 거기 때문에 요 가로의 길이 150mm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번 도막은 150mm가 되겠구나. 그래서 150mm 빼기 위아래 뺄 길이 12 더하기 19mm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14번 도막은 평면도상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A, 단면도에 여기 세로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14번 도막의 길이는 150mm라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14번 도막의 길이는 150mm에다가 빼기 위아래 뺄 길이 19mm, 19mm 모두 빼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도막 같은 경우 여기는 잘렸어요. 그래서 여기 평면도에 보시면 15번 도막 길이가 160mm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15번 도막 160mm 빼기 위쪽이 19mm, 아래쪽에 30mm 빼주면 된다라고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16번 도막 찾습니다.
자, 16번 도막은 여기 있는데 16번 도막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길이 표시가 없죠.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 1번 도막과 8번 도막의 길이 310mm와 200mm를 더해 주시면 요 16번 도막의 길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10mm에다가 200mm 더하면 510mm 나오겠죠. 그래서 16번 도막의 길이는 510mm가 됩니다. 그럼 밑에 정리하면 되겠죠. 자, 16번 도막 510mm 빼기 좌측이 27mm, 우측이 16mm 빼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7번 도막은 치수 나와 있습니다. 180mm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180mm 빼기 좌측이 16mm, 그 다음에 우측이 22mm를 빼주시면 되겠더라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아래와 같이 정리해서 이제는 계산기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앞에서 계산한 도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보면 자,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계산한 값들이 모두 적혀 있죠. 자, 이때 이렇게 계산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계산이 다 끝났다면 한 가지 더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뭐냐면은 여기 40A 도막 중에 1번, 2번 도막과 그리고 25A 도막 중에 5번, 6번을 별도로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 왜 그러냐면은 자, 1번과 2번 도막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용접용 엘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과 6번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플랜지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 엘보와 플랜지 같은 경우는 둘 다 뭐예요? 전기 용접, 다른 말로 아크 용접이라 하죠. 그래서 아크 용접이기 때문에 둘 다 외나사를 내셔야 됩니다. 외나사. 자, 그래서 40A 도막으로 치면 1번, 2번 도막이 외나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5A로 치면 5번, 6번 도막이 외나사이기 때문에 두 개를 반드시 표시해 주세요. 그래서 외나사라고 이렇게 써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40A 1번, 2번은 그냥 엘보라고 적어둡니다. 엘보 용접이라고 L이라고 적어두고요. 그 다음에 25A 5번, 6번 같은 경우는 플랜지에 풀을 따서 그냥 풀 이렇게 적어둡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알아보실 수 있게끔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사산을 낼 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자, 나사산은 1번, 2번, 5번, 6번은 외나사기 때문에 한쪽씩만 내셔야 돼요. 나머지 도막들은 모두 양나사인데 요 1번, 2번, 5번, 6번만 외나사 한쪽씩 내셔야 됩니다. 그 반대쪽은 뭐예요? 용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사를 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실수로 나사를 둘 다 내고 용접을 하게 되면 나사부가 사실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관 분들이 보고는 오작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요 외나사 표시 있죠. 1번, 2번, 5번, 6번 제도면을 기준합니다. 반드시 용접 이음 외나사 표시를 해달라. 요 정도 꼭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셨다면 이제는 큰 문제는 없을 듯 해요. 자, 그래서 에너지 관리 기능장 공개도면 1번 문제 뺄끼리 계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